이게 뭐냐면 우리 매장에서 밀키트를 만드는 거 중요해요. 근데 밀키트가 수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냐? 그건 아니에요. 밀키트도 있고 전수 창업도 있고 프랜차이즈화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본점을 활성화시켜야 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MN컨설팅 연구소 김상미 대표입니다. 오늘은 앞에 굉장히 많죠? 우거지 된장 공룡갈비 칼국수라는 것도 있고 공룡갈비 칼국수라는 패키지도 있고요. 우리 매장 인기 메뉴로 밀키트 판매하는 방법이라는 저의 책 3세가 있습니다. 3세 내용을 잠깐 보면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은 2023년도에 밀키트 관련된 법안이 어떻게 바뀌었다 라는 내용부터 해서 다양한 내용이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 책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 여러분 밀키트로 만든 아이템 중에서 가장 수익률이 좋은 아이템들이 몇 개 있어요. 첫 번째는 기승전 뭐예요? 극강의 이 원재료비가 좀 낮은, 하지만 실제로 내가 어떻게 플레이팅 하냐에 따라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분야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예요. 우거지 된장 공룡 칼국수. 이게 돈을 많이 번다가 아니라 칼국수, 면류 같은 경우가 어때요? 상당히 판매하는 쪽에서는 수익률이 높은 아이템 중에 하나입니다. 이 우거지 된장 공룡 갈비 칼국수랑 여기 보면은 이렇게 있습니다. 공룡 갈비 칼국수라고 있죠. 최근에 컨설팅 받은 저의 멘티의 상품이에요. 오늘은 실제 여러분이 칼국수를 메인으로 파시는 분들 밀키트 어떻게 만들어야 하느냐라는 솔루션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제 영상을 보고 많은 분들이 밀키트를 직접 만드세요. 그리고 어떤 시점에 전화가 오느냐, 대표님 법적인 부분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라는 게 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다 만들었어요. 만들고 나서 어떻게 팔아야 하죠? 라고 오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실제 만들 때 중요한 거는 뭐냐면 법적인 부분은 여러분 우리 매장 인기 메뉴로 밀키트 판매하는 방법 이 안에 내용이 다 있어요. 그냥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거예요. 실제 많이들 실수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페이지를 볼까요? 49페이지. 49페이지에 이런 게 있습니다. 실제 포장 시 고려해야 될 상황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밀키트는 매장에서 파는 거와는 상당히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어떤 게 다르냐면 여기도 나오지만 이게 바로 먹을 수 있는지 일반 택배로 취급하기에 원거리 배송이 가능한지 등등에 대한 것들을 체크해 봐야 돼요. 그러면 원거리 배송을 하기 위한 방법은 뭐가 있죠? 실제 내가 칼국수 같은 경우에는 구성이 육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면. 여기까지를 대부분 팔아요. 그런데 실제 지금까지 그 칼국수 브랜드 중에 월 매출 1억이 넘는 브랜드들이 꽤 많이 왔다 갔죠.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사랑하는 고자리 냉면 칼국수, 여기는 대표님이 정말 대박이세요. 왜냐하면 저는 진단 컨설팅을 최대 2시간 이상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2시간을 넘은 한 2분 정도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고자리 냉면 칼국수예요. 여기 대표님은 고자리라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에 포장마차로 시작했대요. 포장마차로 시작해서 그 포장마차에서 많은 손님들이 많은 매출을 이렇게 올려주시다 보니까 그 다음에 건물을 짓게 되고, 그리고 아드님과 며느님이 상당히 같이 잘 도와서 브랜드를 잘 키우고 있는 브랜드인데, 여기는 굉장히 재밌는 게 손만두가 있어요. 굉장히 맛있고요. 채수를 해요. 육수가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면류 별로 안 좋아하는데 실제로 여기 거 칼국수를 먹고는 정말 맛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럼 이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밀키트 컨설팅 안 했습니다. 여기는 진단 컨설팅만 했는데 실제 밀키트를 만들 때 육수를 하나 이렇게 포장을 하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야채를 포장하고 그리고 만두를 내가 만약에 옵션으로 추가했어요. 그러면 만두가 나가야겠죠. 그렇다라고 하면 요 것들을 다 모아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큰 뭐가 돼야 돼요? 패키지가 나와야 되죠. 이 안에는 이걸 전체 담을 수 있는 내포장 용기가 나와야 돼요. 대표님 이거 어디서 사요? 어디서 사요 여러분? 책에 브랜드까지 다 적어줬어요. 여기 검색해 보세요 라고. 실제 제 책이 작년부터 올해까지 3세를 찍은 이유 중에 하나는 대한민국 밀키트 교과서입니다. 여러분 많이 고민하지 마시고 실제 책을 통해서 많은 솔루션을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깍꼬리 칼국수라는 브랜드가 있었어요. 경상도에서 되게 유명한, 대구에서 여기도 엄청난 맛집인데 여기는 2세 분들이 이 밀키트 관련된 컨설팅을 받게 됩니다. 깍꼬리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런 고민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거를 본점이 너무 잘 되는데 밀키트만 따로 해도 될까요? 라고 해서 나름의 솔루션을 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왕할머니 칼국수라고 있어요. 충청도에서 아주 대박치는 브랜드죠. 이 브랜드 같은 경우도 한 달에 1억 넘게 팔았던 것 같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름에 너무 더우니까 시원하게 냉면 먹어야지 라고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냉방병이 있고요. 그리고 시원한 걸 계속 먹다 보면 어때요? 배탈 나요. 그러다 보니까 따뜻한 걸 찾게 되고요. 자연스럽게 칼국수는 사계절 음식입니다. 그런데 서산까지 놀러 갔어요. 아니면 우리가 어디로 놀러 갔어요? 바닷가로 놀러 갔어요. 그랬을 때 어떤 거를 찾게 되냐? 안면도에 갔다. 그럼 바지락 칼국수다. 그럼 바지락 칼국수 집에서 육수를 하나 포장하고 그 다음에 김치 포장해 주는 경우 있어요. 이거 비추입니다. 왜일까요? 김치는요, 살아있는 아이예요. 발효가 되죠. 예를 들어서 고객이 내가 오늘 발송해서 내일 받았어요. 이러면 다행이죠. 근데 10명 중에 50명 중에 1명이 한 3일 방치했어요. 어떻게 되죠? 김치가 발효되면서 터지게 되겠죠. 그래서 김치는 가능하면 같이 동봉하지 않습니다. 바지락 칼국수 같은 경우에는 바지락을 따로 싸줘요. 그런데 문제는 깐 바지락, 팩함을 하고 깐 바지락을 실제 우리가 진공해서 보내야 되고요. 그리고 야채를 넣는다, 넣지 않는다? 이건 선택이겠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육수는 스파우트 파우치에 넣고요. 그리고 칼국수 면이 있고 바지락을 넣고 그 다음에 내가 다른 만약에 야채를 넣는다. 그럼 야채 같은 경우도 따로 포장을 해야겠죠. 그리고 마지막이 공룡 칼국수인데 원래는 갈칼이었어요. 갈칼. 갈비 칼국수. 다음 주부터 판매합니다. 스마트 스토어에서. 근데 여기는 공룡갈비 칼국수라는 거에 대한 제안을 하게 돼요. 왜? 갈비 칼국수를 먹는 순간 상당히 맛있었어요. 왜? 와, 갈비탕에 칼국수나 쌀국수를 넣은 이런 느낌? 그래서 거부 반응도 없었고 이 집은 어머니의 레시피를 전수받아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점차적으로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만한 브랜드다 라고 느꼈는데 임팩트가 없었어요. 갈비탕에 쌀국수랑 칼국수야. 임팩이 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같이 컨설팅하는 과정에서 뭐가 들어가요? 공룡 갈비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룡 갈비 칼국수는 갈비 육수에 갈비살에 그리고 뭐가 들어가요? 공룡 갈비가 들어가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어디까지 넣을 건가를 고민하다가 저희가 포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포장이 다 들어간 2, 3인용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 거죠. 제 책에 재밌는 챕터를 하나 넣었어요. 이건 뭐냐면 뒤에 성공 사례라는 거예요. 성공 사례에 가면 칼국수도 칼국수인데 이런 부분이 있죠. 실제로 컨설팅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성공했느냐라는 건데 첫 번째 브랜드는 단감댁입니다. 제가 굉장히 애정합니다. 다른 브랜드들도 다 애정하지만 단감댁은 2021년 5월 달에 컨설팅이 시작됐고요. 당해년도 12월 달에 매장 매출 1억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 전년도에 받았던 전수창업 컨설팅을 잘 활용해서 2022년 5월 달에 2호점이 나갑니다. 현재 9개까지 나갔고요. 이 브랜드는 처음에 밀키트 하겠다고 왔는데 제가 전수 창업하라고 이야기했어요. 여기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전수 창업을 권한 이유는 대표님이 나이가 어리세요. 30대. 그러다 보니 열정적으로 유통으로 돈을 버는 구조를 만들게 되죠.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나오는 브랜드들 보면 웰빙 김치찜이라고 있죠. 여긴 대표님 연세가 70대세요. 이분은 원래 전수 창업하러 왔는데 밀키트 먼저 시작했어요. 그래서 밀키트에 있어서는 와디즈 1800% 여기서 멈췄다고 말씀드렸어요. 다른 영상에서. 그리고 지금은 전수창업 2호점이 나갔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매장에서 밀키트를 만드는 거 중요해요. 근데 밀키트가 수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냐? 그건 아니에요. 밀키트도 있고 전수창업도 있고 프랜차이즈화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본점을 활성화시켜야 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실제 첫 번째 제가 여러분을 컨설팅으로 만날 때 진단 컨설팅을 통해서 방향을 알려줘요. 그리고 혼자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혼자 하시라고 권해드려요. 왜? 저희 회사는 한 달에 딱 5개 업체밖에 컨설팅 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그
밀키트 업체들 중에 성공한 사례들, 밀키트로 성공했거나 아니면 그 성공 중에서 칼국수 브랜드들만 뽑아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다른 이 밀키트를 만드는 부분들을 다양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칼국수 밀키트에 관한 A2G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MN컨설팅 연구소 김상미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